우리가 화성을 먼저 지구 다음으로 좀 이렇게 식민지화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앨런 머스크는 화성에 한 번에 100명의 사람을 태워가지고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뭐 수십 년 뒤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공장들이 범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심지어는 뭐 핵폭탄을 좀 터뜨려가지고 대기가 더 두꺼워지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항공우주공학부 김혜동 교수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구에서 이렇게 계속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주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겠죠. 지구를 벗어나 가지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를 지금 찾으러 가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지구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환경의 오염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원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한 50억 년 뒤에는 태양도 없어질 거예요. 태양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50억 년 뒤에 누군가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태양계 밖에 있는 또 다른 지구를 찾아가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태양계를 벗어나기까지 기술이 너무 우리가 부족하죠. 굉장히 오래전에 발사된 보이저호가 이제서야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태양계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은하계에 있는 지구와 같은 조건의 행성을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먼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살 수가 있죠. 달보다는 화성이 우리가 좀 더 유리한데요. 왜냐 그러면 달에는 대기가 없어요. 달에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달 기지를 지어가지고 우주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뭔가 이제 탐사도 하고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기가 없다 보니까는 우주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방사선도 치명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지구보다 얇긴 하지만 대기가 있죠. 대부분 이제 이산화탄소로 이제 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환경은 달보다 훨씬 더 낫고요. 그 다음에 그 온도의 변화도 지구보다는 조금 가혹하긴 하지만은 조금 우리가 외적인 장치를 한다 그러면은 화성은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을 먼저 지구 다음으로 좀 이렇게 식민지화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현지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명 유지 장치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행성 전체의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죠. 화성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이제 산소를 좀 많이 배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뭐 핵폭탄을 좀 터뜨려가지고, 핵폭탄이 터뜨려지면은 대기가 이제 약간 좀 어두워지면서 갇히겠죠. 갇히면서 좀 대기가 더 두꺼워지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봤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전문가 보더라도 굉장히 고 차원의 어떤 얘기들이죠. 웜홀을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뭐 우주로 나아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뭐 실제로 있는지 아직까지 검증은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아마도 중력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중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지구에 우리가 사람이 있는 것도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가속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을 닫고 있지만은, 만일 우리가 중력으로부터 자유롭다거나 우리가 중력을 뭔가를 우리의 의도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러면요, 반중력 상태의 굉장히 자유로운 이동수단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이용을 해가 움직인다든지 하는 것은 모든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중력을 이겨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인공위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력을 이겨낼 만큼의 굉장히 많은 연료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중력을 자유롭게 조절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발밑에 중력이 없게끔 뭔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구는 우리가 중력 가속가 1이라고 하면은 뭐 화성 같은 경우는 뭐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낮아지고요. 달 같은 경우는 6분의 1 정도 낮아지죠.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그 행성에 우리가 움직일 때 이렇게 뚱뚱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어떤 마찰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움직인다거나 뭐 자동차를 가지고 움직이기가 굉장히 좀 다르겠죠.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우주 도시를 만들 때 중력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우주 도시 안에서 우리가 이게 둥둥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구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주 호텔을 뭐 만들려고 하는 어떤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지구 주위에 이렇게 돌고 있는 우주 호텔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원반처럼 생겼습니다. 원반처럼 생기는 우주 호텔이 빙글빙글 돌아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인공 중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호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 우주 호텔 안에도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붕붕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그것을 갖다 인공 중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원심력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겁니다. 원심력을 발생시키게 되면은 바닥에 내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부상 중에 있는 스타트업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우주 공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 팩토리라고 그러는데요. 지구 주위에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이제 우주 호텔을 말씀드렸는데 우주 정거장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공간을 우주 공장처럼 만들어 가지고 지구 주위에 이렇게 돌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 주위에 우주 공간에 우주 공장이 돌게 되면은 그 우주 공장 안에서는 지구의 중력 환경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 그러면은 지구에서 떠나 가지고 우주 공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미세 중력 환경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중력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고요. 미세 중력 환경이라 그래 가지고 중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미세 중력 환경 하에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의약품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도 우주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면 굉장히 좋은 성분의 우주 의약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약을 생각해 보시면요. 작은 알약 안에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조합이 돼서 알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성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섞냐 그러면은 A라는 성분 0.001g, B라는 성분 뭐 0.001g을 막 이렇게 섞는 거죠. 근데 그 0. 몇몇몇 g을 갖다가 지상에서는 완벽하게 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구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력의 영향 때문에 그거 질량을 갖다가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 우리가 0.00 딱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주 공장이라고 하는 그 미세 중력 환경 하에서는 아무래도 지구 중력 환경 하에서보다는 질량을 더 엄격하게 우리가 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알약에 들어가는 작은 성분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조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약의 효능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중력 환경 하에서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배합하기 어렵거나 그 다음에 뭔가 세포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배양을 했을 때 중력 환경 하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암세포를 뭔가 죽이기 위한 어떤 신약을 만들었는데 지구 환경에서는 그게 암세포를 죽이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주로 날아가서 신약을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암세포가 금방 죽어요. 뭐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보령제약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우주 정거장 안에서 뭔가 신약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한 600억 넘는 큰 돈을 투자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우주 반도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주 공장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은요, 반도체도 불순물이 없는 반도체도 있지만은 불순물을 약간 섞는 불순물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동그란 웨이퍼를 보셨을 건데요. 그 웨이퍼에다가 불순물을 골고루 도포하는 게 핵심인데 골고루를 도포하는 것을 지구 중력 환경 하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우주 공장 안에서 그것을 이제 도포하는 것은 굉장히 균질하게 우리가 도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물을. 그러면은 굉장히 고순도의 반도체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주 공장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예요. 지상에서 무중력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중력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무중력 상황을 연출하는 건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요, 엘리베이터가 강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살짝 뜨는 느낌이 들죠. 그럼 내가 중력을 내가 못 느끼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무중력 환경 상황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은 드롭탑이라고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한 100m짜리 탑에다가 박스를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유낙하를 해요. 자유낙하를 하는 그 불과 한 몇 초 동안에 안에 있는 물체들은 중력이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실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지 비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비행기가 이렇게 반원 형태로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내 몸이 붕 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상태를 우리가 제로지 상태라 그러고 몸이 붕 뜬 상태에서 마치 우주 공간에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실험을 해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중력 상태가 되려면은요, 우리가 만류인력 법칙을 생각해 보시면은 두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데 두 질량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서로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질량 사이에 중력이 없어지려고 하면은 서로 간의 거리가 무한대가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도 있지만은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죠. 무중력인 공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은요, 소행성이 뭐 지구 주위에 많이 돌고 있죠. 많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소행성은 지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희귀 광물, 뭐 백금이라든지 텅스턴이라든지 뭐 이런 그 히토류 같은 것들을 가득 머금고 있는 소행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노다지죠. 그래서 그런 소행성들을 찾아가지고 가서 인공성을 쏘아가지고 자원을 채취해 오겠다라고 하는 스타트업도 있어요. 룩셈부르크에 벌써 한 7, 8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실증은 안 했지만은 우주로 날아가가지고 소행성에서 어떤 광물을 가지고 오겠다, 또는 달에 가가지고 광물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주 자원 채굴 산업이라 그래요. 그것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화성이나 달에 우주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은 달에서 채취한 어떤 그런 희귀 광물들을 달에 있는 우주 공장에서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지구로 가지고 오는 개념, 또는 이제 굉장히 큰 소행성에다가 우주 공장을 짓는 컨셉도 있어요. 거기서 채취를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지구로 가지고 오는 그런 컨셉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현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우주 공장의 개념이 지구 주위에 돌고 있는 인공위성처럼 지구 주위를 돌면서 만들어내고 지구로 가지고 오는 컨셉도 있을 수 있고요. 달이나 화성에다가 우주 공장을 지어가지고 현지에 있는 광물들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재활용해가지고 거기 현지에서 쓸 수도 있고, 또는 지구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누군가가 우주 공장이라는 걸 뭐 지구 주위에 만들어가지고 쏜다라든지, 아니면 달에 가가지고 우주 공장을 누군가 건설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오겠죠. 과거에 69년도부터 72년도까지 사람이 몇 번 갔다가 이제 못 갔는데요. 조만간에 1, 2년 뒤에 다시 미국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유인 탐사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시 이제 달에 갈 건데, 이번에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이유는요, 달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유인 달 기지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캐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탐사를 해봤더니 지구에 없던 희귀한 어떤 광물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캔에 올려고 하겠죠. 그러면 누군가 가서 발견했다 그러면은 또 누군가 가가지고 또 자기가 또 사업을 하겠다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럼 점점 그것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뭐 수십 년 뒤에, 수백 년 뒤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달에 굉장히 소중한 어떤 자원들이 막 묻혀있는 우리가 알게 됐을 때는 달에 그냥 이렇게 공장들이 범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사실은 그 우주 비행기를 가지고 잠깐 지구 근처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우주 여행 상품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진 갤럭틱에서 우주 비행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5명한테 한 사람당 3억 정도 티켓을 팔아 가지고 5명이 관광을 해온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막 지금도 막 몇만 명이 줄 서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구 주위에 고도 한 100km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한 몇 분 정도 그냥 내 몸이 뜨는구나, 그 다음에 지구가 저렇게 둥그렇게 보이는구나를 그냥 경험하고 내려오는 건데, 우주 호텔을 만들게 되면은 지구 주위를 갖다가 내가 계속 돌면서 태양이 뜨고 내리는 것을 갖다가 하루에도 열 몇 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리가 화성을 간다라든지 좀 더 먼 심우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지구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우주에서 출발하는 게 훨씬 더 적은 연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적은 연료를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은 예산으로 사람을 화성에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에 이제 조만간에 아마 사람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달에 가는 것도 불과 1, 2년밖에 안 남았고요. 화성에 지금 앨런 머스크가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있죠. 앨런 머스크는 화성에 한 번에 100명의 사람을 태워가지고 보낼 수 있는 스타쉽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로켓을 지금 완성을 해가지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뭐 벌써 이제 2번에 걸쳐가 실패를 하긴 했지만은 이미 완성품을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조만간에 2030년이 지나기 전에 사람을 화성에 보내는 첫 번째 아마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주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프로펠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럼 작용 반작용 때문에 얘가 그냥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어요. 날아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드론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력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론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어쨌거나 대기 어떤 기체나 유체가 있어야 그게 움직이는 거고요. 화성에서는 드론을 움직인 실험을 했었죠. 왜냐하면 화성은 어쨌거나 대기가 없긴 하지만 있기 때문에 화성의 대기 속에 움직이는 드론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했어요. 이렇게 좀 띄워가지고 이동하고, 지구처럼 이렇게 대기가 이렇게 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띄우는 것도 굉장히 많은 프로펠러의 힘이 또 필요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우주 공간을 이동하기 좋은 형태로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상상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뭐 원반형으로 날개가 없이, 왜냐하면 이제 우주 공간을 날아다녀야 되니까요. 아마도 외계인들이 기술이 굉장히 우리보다 발전이 됐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력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순간적인 이동이 또 가능한 기술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가정하에서 희한한 어떤 형태의 우주선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주가 우리만 있다 그러면은 너무 낭비가 심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과거가 됐던 미래가 됐던 사실은 우주 공간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만나고 있냐 그러면은 두 문화가 살고 있는, 두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하고 은하계가 서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은 몇십 광년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 몇십 광년을 우리가 몇 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 만났을 건데, 여기에 살고 있는 문명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문명이 서로 기술을 발전해 가지고 서로 만날 정도쯤 됐을 때 또 문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고 문명이 피어났다가 또 없어지고, 마치 별이라고 하는 게 영원 불면하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 태어나고 또 사라지고 하는 것처럼 그 어떤 문명이 살고 있던 행성도 아마 이렇게 피어났다가 또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 분야 중에서도 특히 우주 분야에 대해서 최근에 재밌는 어떤 트렌드라든지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 드리고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주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하게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화성에 사람이 간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머나먼 일이 아니고, 또 우주 호텔에서 우리가 조만간에 여행을 가는 일들이 머나먼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